안녕하세요. 오감만족 김다영입니다. 자, 새로운 시작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김재훈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와 더불어서 종목 분석하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먼저 전문가님과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글로벌 경제를 짓누르던 리스크가 다소 완화되는 분위기다라는 기사들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번 주 시장은 추석 연휴 때문에도 3일밖에 개장을 안 하잖아요. 이번 주 좀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오늘 좀 뺄 줄 알았는데 네. 좋아요. 네. 아무래도 그동안 눌린 에너지가 아직 폭발을 안 하고 있지만 지금 눌러도 안 눌리는 추세예요. 그렇죠. 이렇게 좋아진다는 얘기는 1차적으로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들의 쇼커버링 물량, 공매도친 물량들을 다시 매수함으로써 네. 약간 쇼커버가 나오는 현상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쇼커버가 나오는 이유는 앞으로 지수가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약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매도 물량을 어느 정도 정리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실질적으로 공매도 물량들이 좀 감소를 하고 있고요. 네. 아마 이제 좀 매수로 좀 바뀌지 않을까. 오늘 양시장 보면요. 코스피 외국인이 정말 오랜만에 좀 대량 매수하고 있고요. 네. 지난주에 약간 기관이 좀 많이 샀었거든요. 근데 기관도 많이 팔고 있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개인들은 이제 저 바닥에서 산 분들은 이제 약간 수익 실현하시는 그런 분위기고요. 네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말에도 외국인이 좀 들어왔었는데 오늘 조금 빠지고 있긴 하지만 지금 100억 원 정도 규모를 보면 아직까지 시장이 약간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봐야 돼요. 예, 제가 봤을 때 오후 들어서 다시 상승 나올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 주는 월, 화, 수 3일밖에 안 열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근데 추석이 짧아요. 그래서 결국 휴장은 목요일, 금요일밖에 없단 말이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원래 추석, 설날 같은 긴 연휴 전에는 현금 보유 욕구라든가 약간 매도세가 나오기 마련인데 이번엔 그게 강할 것 같지는 않아요. 단 이틀만 휴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 심각한 이슈가 나올 일정도 없고요. 정말 북한이 정말 핵미사일 쏘지 않는 한 네네. 시장이 크게 무너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미중 무역 협상도 지금 진행 중이긴 한데 그게 더 중요하죠, 오히려. 그쵸. 예. 그래서 일단은 월화수 시장 분위기 봐야겠는데요. 일단 오늘 이렇게 좋게 시작했고 내일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수요일은 그나마 이제 조카들 손자들 용돈 주느라 네. 조금 돈을 빼시는 개인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은 약간 현금 보유 욕구가 나오면서 약간 빠질 수도 있다. 다만 오늘은 그리고 네. 원래 매월 둘째 주 목요일이 네. 옵션 만기일이에요. 그쵸. 근데 보통 목요일 날 휴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에 되는 게 아니라 수요일 옵션. 미리. 예. 오늘은 요번은 9월이죠. 네. 3, 6, 9, 10일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 때문에 동시 만기일은 내마녀의 날이라고 불리죠. 그쵸. 예, 쿼터러플 위칭 데이. 음. 예. 그래서 마녀 4명이 심술 부리는 날만큼 변동성이 커진다고 하는 날이니까요. 네네. 수요일이 내마녀의 날인 건가 보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수요일 날 변동성이 엄청 커질 것 같은데 지금 선물 매수를 보면은 외국인이 좀 강력하게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매수가 약간 페이크, 약간 뭐랄까 리스크 관리를 위한 매수인지 아니면 정말 지수를 한번 끌어올리기 위한 매수인지는 아직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네. 내일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요일 날은 설 앞을 앞두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3개월마다 오거든요. 3, 6, 9, 12. 그렇죠. 그래서 약간 좀 변동성이 커질 거라는 예상이 있으니까요. 네. 약간 대형주나 코스피 200에 편입된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좀 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오늘도 1.3% 오르는 걸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상승의 배팅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3, 4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이 예상보다 4배, 5배 이상 늘어날 걸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도 4분기부터 가격 상승이 예상되니까 네네. 삼성전자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4만 원 밑에서 무조건 사라 그랬는데 그렇죠. 4만 원 밑에 가지도 않았어요. 결국은 지금 5만 원 바라보고 있고요. 네네. 제 생각에는 내년엔 더 좋은 흐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 일단은 세계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은 미국 지수도 오르고 있죠. 그렇죠. 네. 미국 선물 지수 아직 열리지는 않았지만 선물은 미국 시카고 선물은 미리 열리거든요. 나스닥, S&P 모두 상승하고 있고요. 유럽 지수도 상승 마감했고요. 네. 그리고 중국장은 아직 시작 안 했죠. 시작했구나. 지금 10시 반. 예, 상승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점도 국내 증시 약간 좋은 흐름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네.
유가도 지금 미약하나마 상승하고 있어요. 유가는 경기 둔화가 좀 완화가 되면 오르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면서 또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56불에서 한 60불 사이가 좋을 거다. 네네. 지금 57불 정도는 찍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좋은 추세로 보여지고요. 그에 비해 외환은 1,200원 깨지고 1,193원까지 빠졌죠. 내려왔네요. 예. 근데 여기서 또 급격하게 빠지기보다는 적어도 한 1, 2주 정도는 1,200원, 1,190원에서 1,200원 그 사이를 유지해 주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네. 예. 환율이라는 거는 급격하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보다는 약간 안정적인. 그렇죠. 예. 그리고 한국은행이 9월 달에 또 금리 인하할지 약간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금주 시장은 3일밖에 안 열리지만 네. 수요일 날 옵션 선물 만기가 있기 네. 때문에 약간 민감한 이슈에도 강력하게 좀 크게 흔들릴 수가 있다. 그렇죠. 예, 다만 월요일, 화요일은 크게 좋거나 나쁘지는 않다. 다만 좀 좋을 가능성이 크다. 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이 지금 코스피는 그 삼성전자의 강력한 상승 하에 좀 굉장히 좋게 상승하고 있고요. 네.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저는 약간 조정 받을 줄 알았는데 역시 주식은 어려워요. 지금 매우 가파르게 정말, 올라오고 네, 있죠. 예측이 어렵죠. 예, 거의 100포인트 가까이 올랐어요. 거의 지수가 거의 일주일 좀 넘어서 5% 이상 상승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정말 회복인가 아직까지 좀 저는 의문입니다. 예, 한 번 더 저항을 받고 제가 봤을 때는 2,000대 지지를 다시 한번 다지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네. 일단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약하긴 하죠. 왜냐하면 5G 종목들이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러한 조정은 뭐 모멘텀이 없어진다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 너무 상승했다. 네. 그냥 그런 거에 대한 조정이니까요. 또 조정을 이겨내면은 또 언제 그렇다는 듯이 다시 상승할 걸로 보이니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오늘 좀 약한 모습 보이고 있긴 하지만 외인이 다시 한번 매수하게 되면은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이 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금주 나쁘지 않다고 보여주고요. 네. 그리고 뭐 아무래도 거래량이 좀 줄어들고 있는데 조만간 늘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상승 종목을 살펴보면은 섹터를 살펴보면은 좀 조선이 상승을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주말에 좀 뉴스 자주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조선이 세계 1위를 다시 탈환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3개월째 수주 1위. 그래서 이러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지금 조선 관련 회사들이 모두 상승 나오고 있죠. 네, 그렇네요.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거의 한 3, 4년 동안 저평가 받아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시 상승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워낙 무거운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금 차트 보시면 완전 바닥. 네. 네. 지금 고점 대비 거의 50% 정도 하락한 이후에서 지금 상승이 다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반등을 보여주는 만큼 너무 길게 상승을 바라시는 것보다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정리할 타이밍을 잡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조선 기자재도 같이 오르고 있죠. 예, 조선 관련주들. 네. 예, 조선 기자재 종목들은 좀 작은 회사들이니까 종목이 많죠. 그다음에 신규 상장주들이 좀 많이 상승하고 있어요. 제가 신규 상장주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네, 그렇죠. 에이스토리, 킹덤이랑 시그널 제작한 회사. 네. 이 회사 굉장히 괜찮을 거라고 했어요. 저평가. 맞아요. 제가 그때 제이 콘텐츠나 드래곤 스튜디오 같은데 비교하면서 네. 너무 저평가돼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오늘 9% 이상 장중 뭐 13%까지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네. 때문에 이런 신규 상장주들은 8월에 거의 다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새롭게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들은 거의 다 조선 쪽. 그렇죠. 예. 조선이 이제 원래 우리나라가 조선 최고잖아요. 강국이죠. 장보고와 이순신을 물려받은 최고의 해상민족입니다. 네. 예. 그래서 조선 기술은 세계 최고예요. 단가가 안 맞아서 그렇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무역 제재 계속 일어난다면은 중국 배도 아무래도 타격을 받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 조선 응원합니다. 이제 살아날 거는 정유 쪽이나 네. 전기 전자 쪽만 살아난다면은 전 정말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래도 걱정했던 것보다 좀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아직 반등이- 주저앉진 않았어요. 네, 한 나와서. 무릎 꿇은 정도, 기마자세 정도예요. 거기서 버티고 있는데 네네. 다시 일어나는지 주저앉는지 네.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있고요. 네. 그 대한민국 저력 있잖아요. 그쵸. 어려울 때는 정말
무서워요. 참 그런 국민성이 저는 좀 별로 좋지는 않아요. 평소에 잘하지. 꼭 위가 닥쳐야 잘하거든요. 네, 근데 잘할 거라 믿고요. 네. 응원합니다. 네. 네. 전문가님과 뭐 월요일 시장 상황 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 흐름이 좀 좋아서 전문가님도 지금 좀 차트를 보시면 확인을 하셨습니다. 시장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종목 분석을 해볼 차례인데요. 오늘은 전문가님께서 폴더블폰 관련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일단 그렇다면 오늘 좀 이 이야기를 준비해 주신 배경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예. 이유 때문에 좀 폴더블폰 지금 주말 내 뉴스가 엄청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폴더블폰은 제가 4월부터 방송했는데 네네. 한 3번 했을 거예요. 그렇죠. 자주 언급이 그렇죠. 됐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퍼포먼스가 좋진 않았어요. UTI 같은 경우에 많이 오르긴 했지만 다른 종목들은 좀 조정을 많이 받았죠. 네. 아무래도 8월 조정장 거치면서 생각보다 상승을 못했고요. 네. 이제 출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출시가 됐으니까 약간 재료 소멸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번에 생산하는 건 좀 소량이었고요. 네. 약간 프로토타입, 시범형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신제품을 나올 거예요. 신제품 나온 시점 내년 1월에서 3월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좀 양산형으로 나올 것 같고요. 아마 새로 나온 폴더폰의 단점과 네. 약간 개선점을 반영해가지고 새로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지금 폴더폰이 시장에서 의외로 안 먹힌다고 했는데 네. 초도 완판됐고요. 그리고 굉장히 비싸요. 260만 원, 70만 원. 진짜 비싸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약 완판됐고요. 지금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프리미엄까지 붙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핸드폰 도매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좀 약간 뭐라고 하지? 사재기를 좀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미리 있습니다. 좀 물량을. 예, 왜냐하면은 물량이 한계가 됐기 때문에 네. 제가 알기로 200만 대 정도밖에, 250에서 260만 대밖에 생산을 안 한다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국 시장에 배정되는 것도 적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리 좀 선점을 프리미엄이 하기 붙지 위해서. 않을까. 예, 최초의 폰인 만큼 저 네. 화면 한번 보시죠. 어, 정말 생각보다 두껍긴 해요. 크긴 해요. 네. 근데 저 펼치고 다니는 메리트가 너무 있기 때문에 그러게요. 정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폼팩터가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또 펼쳐서 보니까 예, 굉장히 가운데 또... 주름도 없죠. 네, 그렇네요. 그래서 일단은 태블릿의 종말을 예고하는 폰이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네. 그럴 네. 수 있겠어요. 딱 봐도 태블릿보단 작지만 그래도 기존 핸드폰보다는 큰 크기이기 때문에 지금 중고나라 아이패드 가격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다들 아이패드를 처분하고 폴더블 폰으로 갈아타는 분들이 많다고 아. 해요. 약간 이거는 비공식이긴 한데 네네. 여기저기 제가 귀동량으로 들은 얘기입니다. 저도 때문에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는데 마음이 안 좋네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아이폰은 뭐 아이폰 매니아들이 있으니까 그건 또, 별도의 네. 시장이긴 한데 하여튼 이제 태블릿이 굳이 필요가 없어지는 시대가 그쵸. 온다는 거는 확실하죠. 네,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이제 핸드폰이나 컴퓨터, 노트북이나 태블릿의 경기는 점점 모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컴퓨터보다 휴대폰에 들어가는 AP 프로세서가 더 우수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은 컴퓨터로 사용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그렇게 사용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보통 핸드폰 만드는 회사가 컴퓨터를 만듭니다. 그래서 둘 다 따로 사게 해야지 하나 통일하게 되면 그만큼 마진이 없는 떨어지게 기능을 또 되죠. 만들어서. 근데 결국은 네. 누군가가 시작할 거예요. 그렇죠. 예. 왜냐면은 저런 폴더블 폰에다가 이제 그냥 키보드나만 연결하면 바로 컴퓨터를 쓸 수 있게 그쵸. 이렇게만 만들어도 이제 노트북도 사실 시대가 옵니다. 또 간소화되고 예, 편리화되는 저게 시대이기 4번 때문에. 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쵸. 그러면 노트북 모니터가 많아져요. 예, 거기다가 이제 그래핀 돌돌 말고 다니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 주머니에 넣었다가 그냥 연결한 다음에 그걸로 키보드 치면 돼요. 시대가 이렇게. 시대에는 또 예. 네, 바뀔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송 개편되고 방송한 종목들이 몇 개 있잖아요. 네. 구글 재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추천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시청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무조건 갖고 있으라고 했죠. 네.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금요일 날 20%까지 올랐죠. 목요일 금요일 날 합쳐가지고 거의 30%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네. 제가 방송했던 게 8월 중순 이후였거든요. 8월 26일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때 제가 말씀드리고 매수하신 분들은 30% 정도 수익을 봤을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까지 보유하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갖고 한 반 정도는 매도하고 네. 다시 한번 조정받고 밑에 들어오면 다시 사고 그리고 아프리카 제가 강력 추천하는 종목이죠. 네, 그렇죠. 잘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가 6만 천 원쯤에 추천했는데요. 네. 우량주니까 그렇게 큰 상승은 없어도 좀 3% 정도 수익권이니까요.
브리카는 오랫동안 갖고 계시고 네. 또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폴더블 관련주들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추천 종목들은 많이 줄었지만 굉장히 알짜라는 거 그쵸.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폴더블 관련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폴더블 폰 3월달 다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때 삼성이 시도하려는 게 있어요. 기존 폴리이미드 필름 이게 네. 일본에 되게 의존한 게 크거든요. 그쵸. 분명 SKC, PI 거기서 코오롱 거기서 만들고 있긴 하지만 네네. 약간 캐퍼가 별로 안 돼요. 그래서 삼성이 개발하려는 게 약간 고급화하는 걸 통해 가지고 유리, UTG, 네. 울트라 스인 글래스 그쵸. 필름이 아니라 유리가 접히는 유리로 유리, 가고 네. 있어요. 지금 그 개발하고 있고요. 거의 개발 완성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엔 유리로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네요. 아마 두 가지로 같이 나올 것 같아요. 필름과 유리. 제가 봤을 아무래도 때는 비교를 유리는 약간 하면- 고급판, 그쵸. 예, 약간 S 음. 그런 고급판으로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존 필름은 약간 보급형, 그쵸. 예. 그래서 유리가 또 훨씬 그거에 고급 소재. 따라서 가격이 네. 또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유리 관련주들이 지금 굉장히 유력하다고 보여지고요. 대표적인 게 말씀드렸다시피 UTI, 네. 그다음에 캠트로닉스. 캠트로닉스는 전기차도 관련돼 있고 여러 가지 하는 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뉴파워 플라즈마. 네. 뉴파워 플라즈마는 자회사가 UTG를 개발하는 회사인데 네. 지금 세 종목 다 매수하기 괜찮아요. 보시면은 저점을 완벽하게 만들어줬어요. 예, 이쪽 구간은 완벽하게 저점을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저점 찍고 올라온 추세죠. 네. 뉴파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저점을 완벽하게 잘 형성을 했습니다. 때문에 이 구간 밑으로 웬만하면 안 빠질 거예요. 시작이 더 빠지지 않는 한. 네. 그래서 지금 매수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유치아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을 꾸준히 하고 있죠. 한 번도 저점을 깬 적이 없습니다. 그렇네요. 예,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갈 겁니다. 만약에 UTG가 정말 적용이 된다면은 아마 먼저 매수가 들어올 거고요. 아마 3만 원 깨지 않을까? 예, 그래서 가장 힘이 좋은 건 UTI인데요. 급등이 다른 종목도 충분히 급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폴더블 폰에 대한 이슈가 끝나면서 UTG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KH 바텍 KH 이 종목은 그렇게 강력하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예, 거래량이 너무 없고요. 그리고 폴더블 폰 힌지 접히는 부분 만드는 경첩이라고 회사거든요. 하죠, 예, 저희가. 근데 참 독점하고 있는데도 주가가 안 올라요. 오히려 출시하고 그러게요. 금요일날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공매도 때문에 그래요. 네. 공매도리 이 종목의 거래량 없는 거 알고 그냥 오를 것 같으면 막 내려 찍어요. 이때 공매도, 이때 공매도, 네. 이때 공매도, 또 뭐 금요일날 공매도죠. 예. 그렇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힌지 관련해서 유일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봐요. 괜찮지 예. 않을까요? 그쵸? 공매도 추이 보시면은 확 늘어났죠? 음. 예. 9월 5일, 6일 날 이때 9월 4일 날 상승하려고 시도했지만 네네. 5월 6일 날 공매도를 눌러버리죠. 근데 거래량이 없는 종목이니까 가능한 거고요. 네네. 한 번쯤 큰 뉴스가 나온다면은 공매도까지 쇼커버링 나오면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고요. 바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 눌려서 21선 지지 나왔을 때 지금 매수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네네. 그다음에 FPCB 연성 기판, 플렉시블 그쵸. PCB 기판 말 그대로 핸드폰이 접히면은 기판도 접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부드럽게도 그렇죠. 접혀야겠죠. 연성 기판이 그래서 들어간 건데 인터플렉스나 BH 같은 게 대표적인 연성 기판 업체들인데요. 네. 뭐 연성 기판은 꼭 폴더블 폰 관련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관심만 두시고 굳이 매수 추천은 안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녹스 첨단 소재. 어. 지금 인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못 하고 있어요. 엄청난 박스권을 보이면서 네네. 장이 안 좋아도 많이 안 빠지고 장이 좋아도 많이 안 올라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태를 약간 골디락스라고 하거든요. 골디락스라고 하는 거는 냉정과 열정 사이. 아. 네. 좀 열정이 가득하다 싶으면은 좀 차가워지고 네. 너무 차갑다 싶으면 열정이 생기고 그래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애매한 상황 네. 또는 굉장히 좀 이상적인 상황 균형을 이뤘다고 하죠. 네. 이런 걸 골디락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좋은 의미로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좋은 의미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좋은 의미의 골디락스는 아닙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모멘텀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조금은 이제 의아해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네네. 하지만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폴더블 폰 관련주로 분류되어 있고요. 디스플레이 장비, OLED 장비 쪽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망하긴 해요. 네네. 근데
거래량이 별로 없고 아직까지는 기관이 올려야 되는 종목인데 네네. 기관이 생각보다 아직 주문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매수가.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거든요. 네네. 이녹스나 소재 때문에 기관이 어느 순간부터 들어오는 순간이 있어요. 보이시죠? 예. 지금 기관이 안 들어오고 있죠. 있네요. 제가 말하는 기관이 투신수급을 봐요. 투신수급. 이 종목 투신이 올린 종목입니다. 네. 최근 안 들어오고 있죠. 예. 지금 거의 7월달 이후로 안 들어오고 있죠. 예. 그다음에 투신수급이 좀 본격적으로 들어와야 상승할 것 같아요. 2018년 2월 보시면 이때 상승 많이 했을 거예요. 2월 한번 볼게요. 이때 상승 많이 했죠. 예. 이때 저점으로부터 상승 많이 네. 했죠. 이렇게 수신수급이 들어와줘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이때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한 54,000원만 뚫으면은 다시 한번 6만 원 공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분간은 좀 아닙니다. 네. 예, 그래서 좀 기관수급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폴더 오픈 관련주는 제가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UTG 쪽, 네. UTI, 그다음에 KH 바텍 음. 뭐 그 정도를 가장 눈여겨볼 만하고요. 네네. 나머지 말씀드린 종목도 좀 관심 있게 관심 종목으로 넣으셔가지고 저도 폴더 오픈 사고 싶은데 네. 너무 저는 비싸죠? 저는 20년째 애플만 썼어요. 근데 저 또 애플 그쵸. 3부터 샀어요. 아, 정말지. 그렇죠. 그래서 갤럭시 폰을 중간에 잠깐 써보긴 했는데 네네. 못 쓰겠더라고요. 다시 돌아오셨군요. 그거는 약간 제가 아재라서 그렇고요. 네. 새로운 곳에 적응하는 거를 굉장히 귀찮아해요. 또 이제 편리하던 쓰던 애플은 습관이 있으니까요. 폐쇄형 OS라 음. 뭐 백신 같은 거 따로 안 받아도 되고 네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애플에서 제공해 준 대로 하면 돼요. 네네. 근데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계속 바꿔야 되거든요. 음. 그걸 저는 못 하거든요. 네. 근데 네. 이제 폴더블 폰 보고는 조금 마음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좀 바꿔야 되지 않나? 네. 삼성이 어느 순간 애플을 앞서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고민 중입니다. 근데 애플도 나온다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애플이 나오려면 삼성한테 물건을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못 만듭니다. 일단은 삼성이 핵심의 키군요. 네. 네. 화웨이에서 받을 수도 있는데 음. 화웨이 미국에서 중고 글쎄요. 받을까요? 트럼프 가만 안 있을 겁니다. 네, 그렇죠.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삼성이랑 협의 중이라고는 해요. 네네. 예. 근데 삼성이 어느 정도 시장 확보한 다음에 삼성에도 애플에도 기술을 주겠죠. 그렇죠.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이렇게 살펴봤고요. 네네. 지금 시장 상황 유지는 되고 있는데 네. 조금 다시 하락으로 전환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렇게 큰 변동성이 있기보다는 네.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오늘은 뭐 특별히 이슈가 있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조금 이제 급격하게 사다 약간 팔고 있는 추세고요. 그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국인이 좀 매도가 나오면서 약간 음봉 갈 수도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만 심각한 급락이나 변동성이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재훈 전문가와 함께 시장 이야기와 더불어서 종목 분석, 폴더블폰 위주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함께 도움 말씀 주신 전문가님께 감사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족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번 주는 민족 대명절이 있는 추석이 있는 주입니다. 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짧은 만큼 시장 흐름들 잘 체크하셔서 대응 빠르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